네, 이번 시간은 이제 신선고리영양증에 해당하는 질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볼 텐데요. 우선 이 오스테오티스 파이브로사 시스티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골대사가 항진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요, 이 골대사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공통적으로 이 신선고리영양증에 해당하는 것들은요, 자, 신부전이 와서 GFR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인이 배출이 안 되니까 인이 높아지고, 자, 인이 높아지면, 자, 보통 우리가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용의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용의 평형을 이룬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이 높아지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쵸, 칼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인과 칼슘은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온화된 칼슘이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더군다나 이제 비타민 D가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합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총체적인 칼슘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되고 칼슘을 확보하기 위해서 PTH가 그쵸, 막 이제 항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그쵸, PTH가 증가되면서 이 골대사가 항진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골대사는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주는 게 정상적입니다. 일단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열심히 만들면 그쵸? 다시 이제 클라스트가 그쵸? 그걸 깎아내고 계속 이제 만들고 깎아내고를 반복하면서 그쵸? 새롭게 교체를 해주는 리모델링이 적절하게 좀 균형 있게 있어야지 이게 정상적인 뼈가 튼튼하게 자라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한쪽이 이제 치우쳐지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건데 만약에 PTH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요. 클라스트 활성이 높아지면서 뼈를 녹여내면서 칼슘을 그쪽 혈액 속으로 확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PTH 상승과 관련이 있죠. 자, 보시면 자, 이 낭성 섬유뼈염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게 이제 항진이 된 상태인데요. 자, 그렇죠. 인이 쌓이게 되니까 이 인을 배출하기 위해서도 PTH가 증가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떨어지니까 더구나 칼슘 확보가 안 되고 야 너라도 그쪽 PTH야 칼슘 좀 확보해라 해서 또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골대사가 항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PTH가 상승하게 되면요. 골세포, 오스테오사이트도 저항성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요. 결국 이 대사가 증가하게 되면 뼈를 녹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리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뼈에 나타나게 되면서 그쵸 시스틱하게 구멍이 송송송송 보이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브라운 튜머라고도 다른 말로 합니다. 자 어쨌든 2차적으로 지금 그쵸 1차적인 원인은 아니고요. 이런 2차적인 원인들 때문에 그쵸 이렇게 PTH가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2차성 부갑상선 항진증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기능이 그쵸 대사가 이제 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골연화증과 그리고 어다이나믹 본디즈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뼈를 구성하는 기질이 있을 텐데 그쵸 이게 이제 미네랄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보통 이 인이 그쵸 이렇게 이제 미네랄화에 사용될 수가 있는데 이 인이 상대적으로 고갈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충분한데 충분히 높은데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장기간 이렇게 인이 높게 유지가 된 환자의 경우는요, 이게 살짝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인 절대값으로 봤을 때 분명히 정상보다 높지만, 그죠? 이게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라고 판단해서 이 미네랄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알루미늄 자체 있죠. 우리가 보통 자, 인을 잡아내기 위해서요, 피바인더라고 하는 걸 씁니다. 인산을 그죠? 인을 잡아내는 결합제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 알루미늄 제제가 그쵸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이 축적됐을 때도 미네랄화가 잘 안 됩니다. 결국 대사가 떨어져 있는 거죠. 뼈가요. 그리고 대사성 산증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전해질 불균형 때문에 그쵸 제대로 이제 미네랄화를 방해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비타민 D 같은 건요. 칼슘은 물론 인을 확보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미네랄화가 또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증례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요. 자, 보시면 그쵸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년 동안이나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신부전 때문에 혈액 투석을 받았죠. 그럼 일단 신장 기능이 떨어졌겠죠.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비타민 D 합성 능력도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GFR이 그쵸 일반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인산이 지금 쌓이고 있겠죠 점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쵸 합성능이 떨어지니까 칼슘 확보가 안 되니까 야 PTH야 너라도 칼슘 확보해라.
그리고 인 많아지니까 그쵸. 또 인을 배출하기 위해서 PTH가 상승을 하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PTH가 상승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도 높아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1차적으로 인이 높아졌지만 우리가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 PTH가 높아지긴 했죠.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보상이 제대로 일어나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PTH는 PTH대로 높아지고 인도 정상치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칼슘은 떨어진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지금 칼슘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신장 기능 부전으로 해서 비타민 D 합성능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쵸? 자, 심지어는요, 여기 보시면 인을 잡기 위해서 알루미늄 함유 제제를 복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모로 그쵸. 골연화증에 해당하는, 즉, 미네랄화가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초래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사성산증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골연화증이 충분히 의심이 되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 인이 충분히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요. 이런 사람한테는요, 이렇게 인이 정상적으로 보상이 잘 안 돼서 지금 PTH가 높아지긴 했지만, 결국 이 정도로도 그쵸. 낮아져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요, 인이 높아져 있는 게 그쵸. 제대로 보상이 안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인결합제로서 그쵸. 대폭 감소시켜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쵸. 상대적인 고갈 상태로 인식을 해서 골연화증, 즉 미네랄화가 잘 안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나요? 그쵸,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죠. 자, 일단 이렇게 골연화증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쵸, 말 그대로 다이나믹이 떨어진 거죠. 없는 건데요. 이것도 골대사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그쵸, 오steoblast랑 클라스트의 활성이 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본 매트릭스 합성이 잘 안 되는 거고요. 그쵸, 분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다 떨어지니까 합성 분해가 각각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는요, 지나치게 그쵸, 그 비타민 D를 이제 그쵸, 우리가 의인성으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되니까 과도하게 넣어버리면, 자, 아무래도 그쵸, 칼슘도 충분하고 인도 적절하게 있으면, 그쵸, 일단 칼슘이 잘 확보가 되니까 PTH가 그쵸, 제대로 이제 분비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칼슘 그쵸, 함유가 많은 치료제를 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제 나중에 인결합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인을 없애려고 하다 보면 칼슘이 같이 들어있는 결합제를 쓸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칼슘혈증이 또 초래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칼슘을 그쵸, 치료적으로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충분하니까 PTH가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얘는 기능이 칼슘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PTH가 감소가 되면 아무래도 그쵸, 골 대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체된 상태인 에이다이나믹 본 디지즈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치료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쵸,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이 그쵸, 다 이제 증가되면서 촉발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결합제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2차적으로 PTH가 증가된 걸 억제하기 위해서 또 부갑성선 호르몬 억제제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려운 내용인데 잘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마무리할게요.